저는 이제 그 작가 또는 화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자신과 물질에 투영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와 화가는 사실은 세계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고 렌즈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저와는 좀, 저에 한해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단지 물감을 옮기는 애쓰는 삶일 정도로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업을 지속하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저의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그 직업적이라는 것은 좀 운명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일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적인 반복이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되게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2010 몇 년쯤에 곰파스라는 태풍이 왔을 때 서울을 관통해서 지나갔는데, 태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도 밤새 뉴스를 보면서 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새벽 뉴스, 아침 뉴스에 그 태풍에 그 막 간판이 날아가고 그런 와중에도 버스를 타려고 출근을 하려고 그 버스를 향해 달려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 일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원동력은 정말 그 무엇도, 그 생명도, 내던질 수 있을 만큼 강한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아, 이게 직업적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누군가가 항상 이 화가란 직업에 대해서, 뭐 작업에 대한 것의 힘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저는 내가 이게 화가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그 당위성들, 그리고 일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간절함들, 그런 것들을 저에게도 투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것이 직업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새로움은 보편에 기반한 이해 가능성에 균형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예술에서 새로운이란 단어만큼 낡고 먼지 쌓인 단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새로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새로움 자체에 대한 개념을 오히려 희미해지고 어, 투명해졌다라고, 희미해지고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그 이해 가능성에 대한 균열이라고 얘기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남과 다른 것, 구별되는 것, 이런 것으로 보통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움이라고 한다면 좀 더 구조적이고 좀 더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오타르가 그 현대미술은 이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들은 이게 새롭고 낯선 것이고 이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예, 저도 새로움의 근본적 개념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란 개념은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의 기능과 적용 범위들을, 이 단어를 곳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로서도 사용하고 이거를 정체성으로도 사용하고 이걸 표현의 영역에서 사용한다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의미들이 각각 뒤섞여서 새로움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힘이 희미해졌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근원에는 어떤 이해 가능성에 균열을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의 최소 단위를 이마코크란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집합시켜 가지고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어, 양자 역학이나 입자 물리학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것들과 상대적 크기에 대해서 이거 숭고와 되게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받았고요. 그렇다면은 이마커크가 숭고를 다룰 수 있으면 앞으로 이 작업의 가능성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 숭고를 다루기 때문에 어쩌면 그 종교성들을 먼저 떠올려서 종교적 도상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형식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장소들을 그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이 처음에 브레인 팩토리라는 장소에서 천장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천장화 작업을 통해서 이 숭고의 개념을 이마커크가 끌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자연스럽게 종교성들이 읽혀지는 작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거는 창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조금 시간 순서에 따라서 좀 달리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입자 단위에서는 다 생각과 뭐 이미지와 뭐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입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과학적으로 이제 알게 됐을 때는,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좀 이것을 회화에 예술에 적용해 보고자 좀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입자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이미지의 최소 단위란 것을 규정을 한다면, 범위를 좀 규정해 가지고 시작한다면 조금 더 다른 예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최소 단위란 것을 처음에 생각했고, 그래서 이마커크라는 것들의 이름들을 이미지의 IMA와 그 복합 소리차를 떠나는 쿼크의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마커크로 만들므로써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결국은 이게 뭐 어쩌면은 이걸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일종의 하나의 규정을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해서 이것들이 이후에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발명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발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 법칙이나 수학 법칙처럼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더 연구하게 되면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규칙과 패턴들을 찾게 되는데요. 이마커크라는 것이 사실 가정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 이런 물질적 결과물을 만들어낼 땐 얘도 이 안에 이미 존재해 있었던 거 아닐까? 근데 이것을 만들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규칙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창조 또는 발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발견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마커크가 무엇인가 될 수 있으려면 그것에 이제 가능성의 힘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숭고에서 찾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숭고를 물질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질 안의 숭고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마커크가 작가의 반복적 행위, 물감에 그 아주 작은 물감들이 쌓여가지고 축적되는 시간들, 그리고 또 그 물감이 같은 색들이 여러 층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쌓이는 이 축적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물질의 질감이라든지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생성이라든지, 그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생성들이 다시 충돌되는 그런 방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자기 생성적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감이 새로 수직적으로 빨간색, 파란색, 다시 진한 보라색,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여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질감들, 그리고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나열되고, 또 그리기 방식이 유사한 것들이 서로 뒤섞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림과 이미지들이
짓는 것들을 저는 이제 자기 생성적 방법이라고 하고, 이런 것 안에는 물질 안의 숭고성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질문은 사실은 그 작업이 저의 의도와 다른 방향대로 가는 거는 이제 초기에 그런 작업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그 서사를 다루는 그 낭만주의 페인팅을 그리면서 이 이마코크가 이제 숭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실험했던 2011년에 이제 송은에서 했었던 충돌의 언어라는 전시 때, 그 전시를 하고 나서 전쟁의 풍경들을 그렸을 적에 제가 하려고 하는 실험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어떤 서사적이고 이미지적이고 사건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실험들은 아니지만 그 다수의 사람들의 그 적극적인 반응이 잘못하면 이 실험들을 지속시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좀을 느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것을 연구의 관점으로 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위험 요소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서사적인 방식을 제거해야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더 이 이마코크를 통한 어떤 이 물질 안의 숭고성을 실험할 수 있게 될 수 있고, 그것을 진척시키기 위해선 회화라는 그 매체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는 그 전까지는 그 언어적인 것들을 실험했기 때문에 설치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설치의 방식은 이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 되게 작가 중심적인 판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팝적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표현적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키덜트적인 이 작업이 가지고 있는, 오브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특성을 이렇게 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휩쓸려 가지 않고 이 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집중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로 했고, 저는 그것을 회화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설치 작업을 조금 그 뒤로 미루고 회화 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풍경처럼 그렸습니다. 예, 그림의 중앙이 잘려지고, 사실 이 그림의 중앙이 잘려진 것은 위와 아래로 구분된 것이 이제 대립 구도나 대칭 구도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렇게 수평선이나 이렇게 그 수평선이 지어지면 이게 어떤 그 지평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늘과 땅으로 구분하고, 뭐 이것을 풍경으로 받아들인 거는 사람의 그 일종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자기 익숙한 곳에 대비해서 이해하는 일종의 변상증 같은 건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했다라기보다는 이 초기 조건에 맞춰서 그림 그리다 보니까 이런 풍경적 요소로 자연스럽게 발전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거 추상 대상으로서 그냥 이렇게 쭉 배치된 걸로 보이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제가 봤을 때도 일반 풍경화랑 이게 되게 유사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뭐 이렇게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일반 풍경보다 추상 풍경으로 봐줬으면 하는 것은, 사실 추상이라는 것은 어떤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 관람자나 수용자들의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열려 있죠. 이게 무엇인지는 보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반 풍경은 그 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맞춰서 수용자가 감정을 투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의 투여나 자신의 감각을 투영하는 그 주도권이 사실은 대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풍경화는. 근데 이제 추상 풍경은 그 대상도 자기 안에 있고 자기 감각 안에 머물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나 가능성은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추상 풍경으로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거는 저의 바람이겠죠. 예. 예.
어, 지금 현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이곳에서 이제 전시를 통해서 하나의 정리가 됐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과 전체가 역전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도 있지만 이제 작업의 맥락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작업들이 몇 가지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 나와 가지고 어떤 거는 그 소거되고 어떤 거는 더 복잡해지고 이런 것들 사이에서의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리듬 어떤 나선 운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의 나선 운동을 통해서 그 어떤 부분과 전체가 역전되는 그런 작업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 과거에 과거에 또 어떤 작업을, 가령 예를 들어서 전쟁화나 뭐 그 충돌의 언에서 그렸던 그런 서사적인 그림들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끌고 왔을 때 어떻게 작업을 다시 이 서사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란 지점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그 섞이고 그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새로운 그 이마코크의 그 개념들이 투영된 다양한 요소들이 패턴들을 찾는 그런 작업들 하나와 과거의 한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작업을 현재로 끌고 오는 작업, 이런 것들을 어떤 작업의 나선적 맥락에서 진행하는 이런 큰 그림까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선 앞으로 작업을 계획할 생각입니다. 이마코크를 사용한 그리기가 저는 결국은 주인 없는 그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업들, 제가 하는 작업들은, 이 이마코크의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결국 이제 주인 없는 그리기냐 개념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이게 꼭 뭐 이마코크를 천착한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어떤 그림 안에서의 어떤 상수로서 물감과 캔버스와 어떤 질감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그런 여러 요소들 중에 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마코크의 작업이 물론 이제 계속 되는 것이지만 이게 그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